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합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이 시간에도 현금을 들고 좀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다. 좀 보수적으로 시장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등을 하나 싶다가 다시 또 흘러내리는 모습이잖아요. 현재까지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좀 읽어주세요. 글쎄요. 지난주에도 이제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 쪽으로 굉장히 강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3,800억을 넘게 샀죠. 그러면서 5%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 바닥 잡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이 보나마나 좀 많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의미 있게 들어와야지만 바닥을 잡고 올라갈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매수 강도는 만족을 시켰어요. 코스피는 제외하고 코스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던 시기였거든요. 이제 단 하루 들어온 거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월요일, 화요일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또 빠르게 분출이 되는 모습들이었고요. 특히나 월요일 같은 날에는 3,800억 대량 매수를 한 뒤에 한 10분 동안 제가 장을 지켜봤는데 1,200억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거의 팔았던 물량을 금요일에 샀던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이런 파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날 샀던 것들 다 파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했는데 조금은 그래도 장중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소폭의 매도로 끝났지만 그 뒤로도 계속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추회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은 강도뿐만 아니라 그 강도로 얼마나 외국인들이 지속성 있게라는 건 하루 이틀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영업일로 5일 이상 그 정도는 들어와줘야지만 외국인들도 이제는 피크아웃,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했구나, 경기 침체 우려 어느 정도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 연준이 지금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긴축 정책이라던가 강도, 속도가 조금은 슬로우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외국인들은 간파하고 들어올 거다라는 부분을 저는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60월선은 이미 깨진 상태고요. 마지막 최종 오르로 보고 있는 이평선이 각각 지수에서 120월선이에요. 그 당시 지수를 2230, 코스닥 700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반등하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이번 주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글쎄요, 장중에 지금 파월 발언이라던가 어떤 그 물가 지표 역시나 좀 GDP, 국내 총생산이 악화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큰 폭으로 빠졌었어요, 장중에.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조금 올려서 끝내긴 했는데 이거에 어떤 의미 있는 반등의 성격을 부여하기는 또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쪽하고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선진국이고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장세는 아니에요. 지금 매크로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붕괴된 장세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차별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지수 때 일단은 큰 폭의 하락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이런 물가와 인플레이션 관련된 영향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가장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 침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향후에 진행이 되는지,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와 그로 인한 외국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응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그런 투자 방향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둡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서는 듯 하다가도 팔 때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파니까 아직까지 마음이 좀 돌아서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그럼 집중적으로 봐야 될 시그널들 어떤 거라고 판단하세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전, 미국 시장 열리기 전에 장전에 좀 파월 발언들하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영향을 좀 받았고요. 저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비해서는 낙폭은 좀 줄였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초반에 장 시작되고 나서 너무 초반에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초반에 외국인들이 양시장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는가, 매수인가 매도인가, 그리고 선물에 대해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가, 그로 인한 환율의 움직임,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P 500 미국 쪽 보게 되면은 지금 6개월간 20%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줬어요. 근데 뭐 그 정도면 선진국이니까 양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6월 한 달에만 코스닥 저점이 마이너스 20%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타격을 더 많이 받았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지금 G2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머징 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선진국 후보 쪽으로 편입이 되는 MSCI 선진국 지수 후보 편입에도 사실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금융 환경이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들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에 좀 처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미국도 근데 20% 6개월간 빠진 게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20년이 넘는 기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연속으로 S&P 500 지수가 하락한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그래서 10년물 미국채 가격 보면은 또 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금리는 계속적으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뭐 IT 쪽 대표 주자들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했었던 성장주들의 주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죠. 뭐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요. 뭐 전부 다 컸지만 그 중에서도 뭐 넷플릭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한 70%가 넘는 주가라고 보여줍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도 기술주 위주의 어떤 그런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가 하락폭이 역시나 심하다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이런 쪽들의 주가와 좀 연동되고 있는 모습이 더 심하게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파월은 강한 긴축을 단행할 것을 계속적으로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인내하겠다라는 발언들을 지속하면서 제때 잡아야 될 때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 잡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파이터가 될 것은 좀 자명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역시나 지표를 보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기민하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괜찮은 흐름 보이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주가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래 전망이나 모멘텀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는 섹터가 운송 장비단의 완성차 그리고 부품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고요. 정유 이익까지 올라서는 기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조선 쪽과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주를 계속적으로 고부가 가치 선박을 받아왔는데 이게 재무제표로 인식되기까지는 시간 텀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카타르 쪽에 수주 받은 배들을 굉장히 좋은 최근의 신조 성과와 비슷한 가격으로 내보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공시로 확인이 되면서 일단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의약품 쪽도 좋은 흐름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괜찮은 쪽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업종과 섹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근래에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뭐 일부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52주 신고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신규로 접근도 그럼 가능하다라는 판단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신조성가 나가고 있는 부분들과 어떤 기자재 쪽은 사실상 지금 뭐 사상 최고가 부분까지 그리고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3사 가장 직접적으로 수주를 해외에서 받고 있는 쪽들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재무제표로 인식도 안 됐는데 숫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벌써 수주의 다운 사이클이 왔다라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매크로적으로 시장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미리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글쎄요. 이것도 결국에는 제가 볼 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는 급격하게 유동성을 회수하고 긴축을 했던 만큼 또 빠르게 돈을 풀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뭐 거의 모든 종목이 올라가겠지만 특히나 이런 수주를 받고 숫자가 직접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빠르게 개선이 될 이런 업체들이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데 큰 틀에서 보자면은 언택트를 중심으로 한 이 성장주들이 정말 거의 몰락에 가까운 길을 걷고 있고 오랫동안 쉬었던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호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조선 쪽에서는 그리고 또 어제 건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또 이 2차 전지가 지난 2017년부터 어마어마한 상당히 긴이 주도주의 자리를 지켜왔었는데 그리고 어제 2차 전지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다면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바뀌나라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시장에 사실 주도 섹터는 없습니다. 네, 단순히 외국인들도 조금은 이제 순환 매수적인 성격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나마 한국 시장을 팔아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들 계속 파는 거고요. 지분율이 많은 것을 팔아서 정리하면은 쉽게 팔아서 빨리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들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마땅한 주도 섹터를 찾기에는 지금 기업들의 개별 면면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개개 기업들의 개별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모멘텀들이 지금 같은 매크로적인 시장 환경에서 과연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딱 업종과 섹터가 주도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같은 환경에서도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파이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친환경 기조에 의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이 뒤따르고 있는 이런 어떤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그리고 원자력 이런 쪽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업종 탑픽이나 섹터 탑픽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주가가 내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도 같이 주의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지금 강한 쪽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완성차,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까지 이쪽에 좀 더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주시네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보수적인 시각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켓 시그널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이었습니다.